드라마제니입니다. 보물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서상무. 애쓰면서 다닐 거 없어요. 지선우가 차선우 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 차덕희가 이제 전면에 나섰네요. 지선우가 차강천을 집으로 데려온 일에 자극을 받은 건데요. 서동주에게 차씨 집안 일이니까 나서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차덕희야말로 차씨 집안 일에 나설 입장이 아닙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는 서동주 엄마의 자리를 훔쳐서 차지한 것이죠. 공비서와 한통속이 돼서 말이죠. 이제 민들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서동주는 자신의 엄마와 아버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추씨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까지 모두 밝혀지는데요. 추성현. 처음 서동주의 어린 시절 이름이 추성현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바로 염장선이었죠. 드라마 8회에서 서동주가 시나몬 쇼크로 실려간 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염장선은 아예 검은색 상복을 입고 병원으로 갔었는데요. 달리는 차 안에서 혼자 떠올린 목소리는 관리자가 말해주는 추성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성현아, 편히 가거라. 내가 죽어줘야 칡넝쿨처럼 엉킨 우리 인연도 끝나는 거야. 염장선 말을 들을 때만 해도 우리는 서동주와 여미철이 고등학교 시절 럭비팀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 인연만을 생각했었죠. 칡넝쿨처럼 얽혔다고 하기엔 좀 단순한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진짜 사건은 엄청난 다른 인연이었네요. 바로 그 사건이 민들레 사건입니다. 염장선을 돕고 있는 관리자는 조과장 복수를 하려고 덤비다 서동주에게 역공을 당했죠. 관리자는 서동주가 자신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자 서동주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하나씩 알려주었네요. 떡밥 하나씩을 풀어주면서 그때그때 위기를 넘기는데요. 처음엔 여운남이 위험하다고 바로 히트맨에게 당할 거라는 말이었죠. 물론 덕분에 서동주는 여운남을 위험에서 구해냈고요. 난 자네 아버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 두 번째는 서동주의 친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떡밥이었네요. 사실 관리자는 서동주 친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맞습니다. 지난 8회까지의 드라마는 서동주 친아버지가 차강천이 아닐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9회부터 10회로 이어지면서 민들레 사건이 대두가 되는 것으로 봐선 서동주는 차강천 아들이 아니라 외손자가 분명하겠네요. 그렇다고 여순호의 아들은 전혀 아닙니다. 서동주는 보물섬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대상그룹의 독보적인 후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친아들이라는 것에 무게를 실었었는데요. 민들레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와 서동주가 차강천의 외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주게 되었네요. 도대체 민들레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거기에 서동주 친아빠는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리고 관리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지 앞서 방송한 드라마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염장선이 관리자라고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은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관리자는 염장선이 검사 시절부터 자신 옆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관리자의 신분은 국정원 소속의 블랙 요원인데요. 국정원이 안기부라고 불리던 그 시절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민들레 사건에 아주 깊게 연루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정치사범을 잡아와 자백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든지 뭔가 비밀리에 감추고 있는 것들을 실토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관리자는 조과장 같은 하수인들을 시켜 진실을 모두 고백하도록 만드는 존재인데요. 바로 얼마 전 염장선의 지시를 받아 서동주를 잡아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 바로 감을 잡을 수 있겠네요. 민들레 사건이란 사찰도청을 해서 정치적으로 수상한 사람을 잡아들였던 어떤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은 대학생들 학생운동과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순호와 허일도, 그리고 장성 같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제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서동주의 친아빠입니다. 서동주 어릴 적 이름이 추성현이었다는 걸 관리자가 알고 있는 이유는 그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10회에선 서동주에게 그 아버지를 잘 안다고 떡밥을 던졌던 거고요. 서동주의 아빠가 추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도까지 나왔으니 지금부턴 추 선생으로 명칭을 정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추 선생은 여순호와 허일도 그리고 장성과 함께 대학을 다니며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순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사건이 민들레 사건인데요. 안기부 사찰 도청팀의 수사로 밝혀낸 운동원 조직에 대한 사건이 민들레 사건인 걸 보면 민들레팀이라는 이름으로 운동 조직이 움직였던 것 같네요. 그런 사찰 도청팀의 수사로 서동주 아빠 추 선생이 검찰로 잡혀 들어간 것이죠. 아마도 잡혀간 학생운동원들 중에 가장 먼저 잡혀간 사람이 바로 허일도였겠네요. 허일도가 학생운동으로 검찰에 잡혀갔다는 사실은 민들레 사건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허일도는 염장선의 주먹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검사였던 염장선은 학생운동으로 잡혀온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주먹을 써서 동료들의 이름을 불게 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자백하게 만드는 괴상한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어쨌든 그 괴상한 능력을 발휘해선 실적이 아주 좋았던지 나중에는 검찰총장의 국정원 원장까지 지내게 된 것인데요. 아마도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는 데는 허일도도 한 몫을 했을 것 같네요. 왜냐면 염장선 주먹과 관리자의 주먹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는 자신 주변의 동료들 이름을 모두 밀고하고 말았으니까요. 거기서 가장 센 주동자로 잡혀 들어간 사람이 바로 추 선생이었죠. 서동주의 친아빠인데요. 추 선생은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대상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상황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면 추성현 어린 시절의 서동주가 항상 옷깃에 대삼배지를 꽂고 있었다고 하니 말이죠. 서동주 기억 속에도 성현이는 옷에 대삼배지를 달고 있었죠. 이 부분에서 살짝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모두 짐작하듯이 서동주의 엄마는 차덕희와 바뀐 차강천의 친딸입니다. 그래서 서동주가 차강천의 외손자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는 차강천의 외손자이긴 하지만 대삼배지를 달고 있던 이유가 그 엄마가 차강천의 딸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만일 대상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다면 당장 밝혔으면 될 일이었는데요. 아마도 서동주 엄마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차강천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어린 서동주가 대삼배지를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빠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동주 아빠 추 선생은 서동주 외모로 미루어 훤칠한 키에 시원한 마스크를 가진 연예인 같은 포스의 훈남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동주처럼 차강천을 옆에서 직접 모시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서동주가 여운남을 사랑했듯이 추 선생 역시 서동주 엄마를 열렬히 사랑했을 텐데요. 그 사랑의 결실로 서동주가 태어난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동주가 태어나고 오래지 않아 추 선생은 허일도의 밀고 때문에 검찰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는 염장선과 관리자의 호된 주먹에 목숨을 잃는 상태가 벌어진 건데요. 사실 관리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주먹을 쓰는 건 아닙니다. 서동주가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데요. 추 선생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주먹을 쓴 건 모두 염장선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멈추지 말고 끝을 보라는 명령에 관리자는 응할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서동주가 관리자의 위협을 받다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관리자는 염장선에게 말했었죠. 내다버려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면 반드시 회수해 가셔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은 목적을 위해 시킨 대로 행동을 해주는 것뿐이라는 걸 명확하게 선을 긋는 말인데요. 결국 지금에 와서 관리자가 서동주 친아버지 떡밥을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추 선생을 그렇게 만든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인데요. 아마도 모든 상황을 유추해보면 추 선생은 학생운동에 깊게 가담한 인물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허일도가 모진 주먹을 견디지 못해 동료들의 이름을 마구 밀고 하다 크게 개입이 되지 않은 추 선생의 이름을 함께 거명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추 선생은 어떤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염장선과 관리자가 목숨까지 위협했지만 결국 어떤 내용도 발설하지 않은 채 삶을 마감했었던 건데요. 이 사건은 나중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아마도 언론이나 역사서에 민들레 사건으로 불려지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예측해보면 실제 198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픽션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추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허일도는 자신이 밀고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몹시 괴로워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금 허일도를 보면 늘 악한 짓을 하고는 후회를 하고 또 갈등하는 캐릭터인데요.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인 입장에 어정쩡한 캐릭터라는 사실은 특히 드라마 9회에 선명하게 나타났었네요. 이제까지의 스토리 흐름을 보면 서동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 왜 관리자를 공격해서 서동주를 살렸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자신의 아들 허태윤 때문인데요. 허일도는 자신의 이름에 회장이라는 직함을 붙임과 동시에 허태윤의 이름에도 회장을 붙여주고 싶다고 했죠. 결국 자신이 대산그룹의 총수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꿈을 이루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사람이 서동주라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허일도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동주가 아니라 관리자를 공격했었네요. 아마도 서동주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아들 허태윤은 계속 자신을 원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119에 조금만 빨리 신고했더라도 서동주를 살릴 수 있었는데 아빠 허일도 때문에 서동주를 놓쳤다고 말이죠. 아들에게 그런 파렴치한 아빠가 되기 싫었던 허일도는 마지막 순간 서동주가 아니라 관리자를 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누구에게 나쁜 인간으로 손가락질 받게 된다고 해도 자신의 아들에게만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속마음이 비춰졌는데요. 세상의 어떤 아버지든 자신의 아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겨지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만일 염장선에게도 아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검사 시절부터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주먹으로 위협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염장선이죠. 만일 염장선에게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한 일을 다 알고 부끄러워한다면 아버지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허일도나 염장선이나 한 개인으로 돌아가 아들의 아버지가 된 입장에선 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실 염희철을 염장선의 친아들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염장선이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남들에게는 추잡하고 더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으로선 나라 사랑을 구현하는 하나의 도구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떳떳하지도 자랑스럽지도 않다는 건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염장선은 자신의 아들 염희철을 동생 염치선의 아들로 만들어버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감추고 동생 염치선에겐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그리고는 염치선이 이혼하자마자 염희철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아들로 키웠죠. 자기와 같은 검사를 만들었고
결혼해서도 당연히 자신의 집에 함께 살고 말이죠. 고등학생 시절 럭비팀에서 서동주와 싸움이 났을 때도 그 누구보다 먼저 학교로 달려갔던 염장선입니다. 검찰총장의 국정원 원장까지 지낸 인물이라는 걸 감안해서 보자면 염희철이 고등학생인 시절쯤엔 중요 요직에 앉아 너무도 정신없이 바쁠 그런 시기인데요. 하지만 그 바쁜 일을 다 밀어놓고 학교로 왔다는 사실은 그가 친아버지라는 걸 추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염장선이라는 아버지와 그리고 허일도라는 아버지, 그리고 또 서동주의 아빠인 추선생이라는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검찰에 잡혀가서도 조금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절대 동료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는 인물. 검찰 쪽에서 보면 너무도 얄미운 존재였겠죠. 그러다 보니 추선생은 너무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마도 추선생이 떠나고 성현이와 그 엄마는 둘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순호와 강성 그리고 허일도가 가족처럼 주변에서 돌봐주었던 건데요. 그 외에 밝혀진 사진을 보면 여순호가 어린 서동주를 안고 있었죠. 그 옆에 서동주 엄마가 서 있었지만 여순호 옆에 바짝 붙어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있는데요. 만일 정말 내연녀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남자와 그 아들이니 바로 옆에 붙어 있었겠죠. 그리고 장성이 여순호의 내연녀와 아들 옆에서 그런 사진을 찍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사실 장성의 프로필에 보면 허일도가 검찰에 밀고를 해서 친구들이 잡혀가게 되었다고 한동안 허일도와 거리를 두고 살았던 장성입니다. 하지만 여순호가 두 사람을 화해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진에 보면 허일도는 아주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허일도가 여순호와 서동주 엄마의 교통사고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성현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지 못한 걸 보면 허일도는 어쩌면 그 사고에는 직접 개입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허일도는 다만 자신이 밀고 한 추선생이 염장선 주먹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엄청난 죄책감으로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일도 입에서 추선생 이름을 밀고 하도록 조장한 염장선은 그런 허일도의 죄책감을 이용해 자신의 하수인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서동주 엄마는 아빠의 옷깃에 달려있던 대삼배지를 항상 서동주 옷깃에 달아주면서 아빠의 생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여순호는 어린 서동주, 성현이를 자신이 살고 있던 차강천의 집으로 한 번씩 데려갔었네요. 가끔 차강천도 성현이를 보았고요. 성현이가 여순호의 친구 추선생의 아들이라는 건 차덕희도 물론 알게 되었겠죠. 추선생 역시 여순호와 허일도와 함께 같은 대학을 다녔던 친한 친구니까요. 나중에 추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여순호가 그 아들을 집으로 가끔 데려오게 되면서 차덕희는 성현이 엄마가 누군지 결국 알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50년 전 공비서는 자신의 딸을 차강천의 딸과 바꿔치기 하고는 어떤 보육원으로 차강천 친딸을 보냈습니다. 공비서는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정도는 평생 체크를 하면서 살아왔을 텐데요. 결국 추선생이 결혼한 사람이 바로 차강천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차국희와 공비서는 갈등에 시달리게 되었겠죠. 왜냐면 친딸에게 아들 성현이 존재했으니까요. 더구나 여순호가 종종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면서 불안한 마음에 잠조차 잘 수 없었을 텐데요. 만일 그 엄마가 차강천의 친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공비서와 차덕희는 천벌받을 인간으로 바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게 뻔한 일입니다. 더구나 성현이 성장하게 돼서 나중에라도 차강천의 외손자라는 게 밝혀지면 자신의 아들 태연이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것이죠. 가짜 딸이라는 걸 무덤까지 가져가는 방법은 진짜 딸과 그 아들을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방법밖에는 다를 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만들어 자동차를 바다에 빠뜨려 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서동주는 살아남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어디론가 가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모두 바닷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 세상에 비밀이란 없습니다. 공비서가 저지른 일이 5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덤까지 가져가란 보장은 없는 것이죠. 아마도 민들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 서동주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 엄마의 존재가 부각이 되겠네요. 차강천은 이미 차덕희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자신의 친딸이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공비서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은 거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강천은 딸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정으로 그리고 공비서 입장을 생각해서 모른 척 눈 감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차덕희를 그 집에 그냥 둔 건 차강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동주의 아빠가 추 선생이었고 추 선생이 대상그룹의 직원이었으니 서동주 가족의 배경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서동주가 외손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상황에 욕망 가득 찬 차덕희는 또 사고를 만들게 되겠네요. 지선우가 오토바이를 즐긴다는 걸 차덕희가 알게 되었죠. 지선우가 차선우가 될 수 없도록 없애버리게 되는데요. 결국 지선우조차 없애버리고 차덕희는 자신의 아들 허태윤이 왕좌에 앉게 될 거라 마음을 놓게 되지만 그 왕자는 서동주가 앉을 자리입니다. 서동주는 자신의 아버지 추 선생조차 염장선 손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복수를 계획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 허일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허일도는 위기에 몰리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스스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차라리 죄책감 때문에라도 서동주의 손가발이 돼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말이죠. 아직 결말까지 많은 회차가 남아있는데요. 그동안 또 어떻게 변해갈지 재미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보물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